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거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을 통해 추미애 장관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가진 수모와 핍박을 견딘 윤석열 총장의 심정은 어떨까요? 중앙일보가 최근 윤석열 총장과 사석에서 만난 전직 검찰 간부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적폐수사라는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의 혐의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직권남용 수사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합니다. 그 윤석열이 추미애의 지시가 직권남용이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반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집행정지 소송, 빠르면 오늘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위법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지금 감찰위원회의 멤버들의 의견을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해 보입니다. 자, 이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하게 될 내일 징계위원회, 이건 추미애 장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찰위원회가 먼저 열리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민심을 역행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결국 역사의 심판은 분명해 보입니다. 설령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직이 날아가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무리수를 뜬 것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추 장관 입장에서는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전한 윤석열 총장의 격정토로 전해드립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전한 윤석열 총장의 토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차례 수사지휘권 박탈의 부당성에 대해 꽤 오래 얘기했다. 요점은 그동안 가진 핍박과 수매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추 장관의 지시가 즉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이번에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도 처분의 성격은 같지만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쟁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근거도 박약한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공표와 동시에 직권남용죄의 기수, 즉시 성립, 기수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추미애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공표와 동시에 직권남용죄가 즉시 성립된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윤석열 총장이 토로했다면 이제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최근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만났다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전한 근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윤 총장이 이 추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뒤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의 심중을 격정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지휘를 중단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범죄가 완성됐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한 당사자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총장 지휘는 구속, 불구속, 기소, 불기소 등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 그리고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하며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은 것 등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수사와 법정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 지금 1년여의 갈등입니다. 추미애와 윤 총장은 1년여 갈등.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찍어내기, 탈춤 인사, 수사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윤석열과 추미애에게는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요동칠 겁니다. 오늘 바짝 긴장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자,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 결과가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례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적법하지 않았다. 불법, 탈법,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이 감찰관 산하의 검사들, 평검사들, 그리고 과장들까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드가 문재인 정부가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조차도 추미애의 이런 윤석열 감찰에는 이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지금 앞장서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도 배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는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굉장히 무리한 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줄줄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수석 등이 사법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주의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심중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윤 총장 측은 직무 배제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공익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금 이 가처분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원, 문재인 권력에 장악됐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만 합의부입니다.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 과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정지시키는 과정이